재판 중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최근에 검찰 그 조작 기소 대응 TF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민주당이. 예. 이게 뭐죠? 대북 송금 뭐 의혹과 그 대장동 비리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검찰 개혁이 명분이지만 공소 취소 시도를 위한 그 명분 쌓기용이라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그 공소 취소하거나 공소장 변경해야 된다. 원내대표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검찰이 자기 반성하려면 이런 성의라도 보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심지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해요.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이 갔잖아요. 이거 공소 취소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만 얘기 먼저 드리면 형사소송법 재판 중지와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좀 너무 성급히 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 그걸 당장 추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헌법 84조에 따라서 모든 재판을 일정을 추후 지정하는 걸로 다 바꿨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상 법적 실익이 없어요. 이 법을 개정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할지 안 할지 해도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리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공소취소와 관련된 얘기인데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당은 그 정도를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검찰을 압박해서 그 공소취소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의 이 기구는 대북송금과 관련된 수사가 또는 대장동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건 저는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특히 제가 북한 문제를 했기 때문에 쌍방울의 대북송금 문제는 제가 그래도 좀 북한 문제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저하고 둘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있겠어요. 전혀 쌍방울의 돈과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와 저를 초청한 게 아니라 그때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진행된 일이 있었고 초청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9년에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서 기회를 지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저는 충분히 당으로서는 따져볼 만한 일이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과하게 검찰이나 수사기관 또 사법기관에 대해서 노골적인 압박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볼 것이고 공소취할 만한 사실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좀 심상치가 좀 않아 보이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또 다른 수사 주체를 만드는 거고 거기서는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추고 출세욕에 넘치는 이런 사람들 몇 사람 구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들여다본 다음에 무리한 기소였다, 취소한다.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공소 취하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법무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셀프인데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현직 대통령이 셀프 사면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여권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고 아킬레스건이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갈 산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국민들의 이해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학습도 되게 많이 돼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인터뷰하면서 직접 말씀 나눠봤는데 그 검수완박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사건 말고 실제 민생 치안의 부분에서 구멍이 뻥뻥 난 거에 대해서 진보적 법조인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검찰이 정치적으로 나쁜 놈들이 맞는데 범죄자들 잡고 때려잡고 하는데 그만큼의 역량을 그럼 검찰 없애면 할 수 있냐라는 데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정치 검찰 조작 대응 TF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저는 되게 공격받을 구멍이 되게 많이 보여요. 이화영 부지사 이런 분이 억울하면 재심 청구하면 되죠. 근데 재심 청구는 하지 않고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 1심 가 있는 것도 있고 2심 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키스를 내가지고 사면 복권으로 가려고 하는 빌드업으로 의심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야당에서 생각할 때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거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덧붙이자면은 그 근거,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진술의 근거가 지금 3년간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진실이었으면 검찰에 진작 출석을 해서 진술했으면 되죠. 근데 피해서 해외를 도망다니면서 호화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배성윤 회장의 그 근거라는 것도 분명히 굉장히 큰 공격거리입니다.
저는 이번 정권의 명운이 거기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배성룡 이분이 뻔한 거잖아요. 지금 딜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증언해 줄 테니까 내 딜을 봐달라라고 정권을 향해서 지금 딜하는 게 너무나 뻔한데 그걸 지금 기정사실화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사실 대안적 현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들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공소 취소가 되잖아요. 법정은 안 갑니다. 아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해서 사실이 아닌데 무리하게 공소권이 취하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유증은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언젠가 불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넘어갈지 몰라도 4년, 5년 후에 반드시 이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권 핵심부에서 되게 이 부분이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제가 안 봐도 조금 보이는 게 온건파들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고 좀 강경파들은 지금 국힘 야당도 개판이고 우리 지지율 높을 때 지금 해결해야죠. 분명히 그런 이제 근데 약간 이 대통령이 그 방송 3법 처리도 그렇지만 강성파 목소리에 결국 귀를 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야당의 목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야당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게 정치로 명민한 분인 건 맞는 게 지금 이 라인업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이춘석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도 볼 때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문제. 야당 강경파나 조국 혁신당에서 이게 뭐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대통령의 뭐 내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힘든 일을 시킬 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면은 훨씬 부작용이 덜하긴 하죠.